지금부터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미스터리한 세상의 암호를 풀다. 코드 0777. 클로저 안녕. 오늘도 클로저와 함께 미스터리한 암호를 풀어나갈 미스터키 미키야. 어느새 5월 말, 점점 더워지는 날씨를 보면서 어느덧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오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언제나 그랬듯 끝나가는 계절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걸 보면 설렘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 오늘 가천대학교 서브 채널인 GC랩이 스타덤 광장에서 당신의 매력에 투표하세요 라는 오프라인 행사를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고 해. 투표 이벤트,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이벤트와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을 위한 굿즈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사건도 준비됐지 클로저? 함께 가보자구. 난 또 너를 두드리고 있어. 반짝이는 수면 위를 매일 잔잔하게 일렁이는 사이 날 알 수 없는 너를 가만 보면 깊은 그 눈빛이 궁금해지면 괜히 거친 바람처럼 난 너를 헤집어. 알아 하루 종일 넌 비춰 빠짐없이 내 어떤 날씨까지 믿기게 하려고 웃는 너는. So tell me what you wanna do boy. 너만 닿을수록 thirsty 운명 가득한 듯 thirsty. Yeah I got you boy. Sip sip sipping all night. So dip dip dipping all night. 얕은 수면보다 훨씬 짙은 너의 맘 끝까지 알고 싶어. Just sip sip sipping all night. So dip dip dipping all night. 맘이 커질수록 thirsty. 네 향기 벌써 끊기는 body beside me.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머리에 물결처럼 어지러지. 넌 어때 웃지 말고 어감만 보지 말고 인정해봐 real. 지금 boom boom trigger. 아이아이아이 짙은 심술나 왠지 아이아이아이야. 오픈 맘이 난 가끔 미울 만큼. So tell me what you wanna do boy. 너는 닿을수록 thirsty 운명 가득한 듯 thirsty. Yeah I got you boy. Sip sip sipping all night. So dip dip dipping all night. 얕은 수면보다 훨씬 짙은 너의 맘 끝까지 알고 싶어져. Sip sip sipping all night.
So thirsty, thirsty, thirsty. talking about it 솔직하게 전부 수면 깊이 감춰놓은 네 맘으로 젖어나 인식은 내가 좋아 그래 계속 욕심이 나 당연히 너도 아마 don't you baby 그는 투정처럼 thirsty 아니 사실인 거 thirsty Yeah I got you boy sipping all night sipping all night 아니 물보다 고위 너의 맘을 얼어먹는 네 맘을 오래 더 있어 sipping all night sipping all night 그래 너만 보면 thirsty 오늘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야. 바로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 페이크 다큐 형식의 영화로 사건에 대한 건 초반에만 비춰질 뿐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영화는 이 실제 사건의 미스터리를 조사하러 간 미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다뤘고 실제로 이 영화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안타깝게도 10명 중 9명이 의문의 시체로 발견되게 된 걸까? 오늘 사건인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1959년 2월 2일 우랄 산맥을 등반하던 10명의 러시아 탐사대 중 도중에 산행에서 빠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전부가 의문의 시체로 발견된 미스터리 사건이야.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이라고 명명된 이유는 이 탐사대 대장의 이름이 이고르 디아틀로프였기 때문이라고 해. 우랄 산맥 탐험대는 우랄 폴리테크닉 연구소, 군인, 전문 산악인으로 남자 8명, 여자 2명,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들은 모두 숙련된 스키 하이커들인 산악 전문 탐험대였어. 이들 모두가 숙련된 산악 전문 탐사대였기에 모두 아무 이유 없이 실종되었던 이 사건이 더욱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던 거지. (1959년 1월) 이 탐사대는 러시아 우랄 산맥을 거쳐 오토르센 산을 등반하고 2월 12일 베이스 캠프인 비즈하이 마을로 복귀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등반 당일 유리 유딘이라는 대원이 열과 두통 증세를 보여 그를 제외한 9명의 탐사대원만이 등반을 시작하게 되었어. 그들은 도보로 우랄 산맥에 도착했고 도중에 찍은 스냅 사진에는 그저 즐겁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어떠한 불길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 탐사를 하는 며칠 동안의 기록은 마지막 캠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 1월 31일, 산기슭을 향해 밀려나면서 눈보라가 몰아치 솟았고 시야가 좁아진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됐어. 탐사대장 디아플로프와 그의 팀원 9명은 디아플로프 고개 이 능선에 야영지를 설치하기로 해. 9명의 탐사대원들이 등반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산에 폭설이 휘몰아치기 시작하자 요통으로 산행 도중 마을에 남아있던 유리 유디는 탐사대에게 무전으로 무사한지 확인했어. 탐사대장 디아틀로프는 임시 캠프를 치고 휴식 중이며 무사하다고 답신을 했지. 이때까지는 모두 살아있었고 잘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 다음날 그들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하산 날짜인 2월 12일에도 연락이 없자 가족들의 요청에 2월 20일 수색 및 구조팀이 산으로 향했어.
6일간의 수색 후 수색팀은 마지막 무전이 닿았던 임시캠프로 추정된 장소를 발견했지만 이미 임시캠프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임시캠프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대원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해.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 조사를 미루다가 5월 4일 5명의 대원들이 발견된 지점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계곡에서 나머지 4명의 대원들 시신까지 발견됐어. 하지만 그들의 시신이 너무나도 기이한 거야. 그들의 옷에는 방사능이 강하게 검출됐고 전나무도 불에 타 있었어. 먼저 발견된 대원 5명은 그 강추위 속에서도 속옷만 입고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얼어 죽어 있었으며 그들의 모든 장비는 찢어져 있던 임시캠프 안에 있었다고 해. 또한 나중에 발견된 4명의 대원들 중 1명은 교통사고에 맞먹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 다른 1명은 가슴뼈가 골절돼 있었으며 여성 대원인 루드밀라와 두비니나는 눈과 혀가 없어졌는데 이 혀는 반듯하게 잘려나가 있었고 이 시신들은 처음 발견된 시신들의 옷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야. 게다가 모든 대원들은 하나같이 오렌지색으로 피부가 착색돼 있었고 그들 중 2명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어. 러시아 정부에서는 조난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이 사건에 관해 지금까지 해결된 부분은 전혀 없이 가설만이 떠들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남기며 결국 이 사건은 원인 모를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됐어. 단지 산행을 하러 간 9명의 대원들. 그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실마리를 예측해보기 전에 에이핑크의 트립 듣고 올게. 한순간 시작된 너와 내 여행길 우연히 걷게 된 그때쯤인 걸까 빼곡히 쌓아둔 너와 내 짐처럼 꺼내기 힘들 만큼 추억이 됐지. 잠시만 길을 잃어 헤매었었던 것 같아 지금 이 갈림길 속에서 With you 함께라면 찾아낼 수 있다 생각했던 나였지 얼마나 멀리 와버린 건지 우린 어디쯤에 있는지 서로에 이끌려 그저 달려올 시간 그때 몰랐었지 끝이 정해진 여행길 위를 같이 걷고 있던 걸. 스치는 마음에도 넌 떠밀려가 상처가 됐지만 후회도 했었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변해가 닿지도 않는 것만 꾼 건 아닐지 알잖아 이 길 위엔 너와 내 둘뿐이란 걸 서로의 사랑에 묶여서 But you 결국 정말 낯선 너를 보며 울고 있었던 나였지 얼마나 멀리 와버린 건지 우린 어디쯤에
그들은 캠프로 돌아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됐어. 여러 의문점이 있고 너무나도 이상한 죽음이었지만 딱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도 보이지 않았던 거야.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디아틀로프 팀이 임시 캠프를 쳤던 그 장소 있잖아. 맨시족이라는 원주민들은 그 일대를 근처조차 가지 않는다고 해. 맨시족은 그 장소를 죽음의 사자가 떠도는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근처조차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이 전설에 따르면 아리안 신령의 저주라고 불리는데 과거 맨시족이 산의 저주를 받아 총 9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해. 실제로 디아틀로프 사건의 탐사대는 중도 하차한 유리 유딘을 제외하면 9명이었고 디아틀로프 사건 이후 비행기 하나가 근처에서 추락해 당시 탑승자들은 전원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 그 인원 또한 9명이었대. 정말 이 전설과 관련이 있는 걸까? 디아틀로프 사건을 두고 독초에 취해 환각에 빠져서 그랬을 것이다. 원주민의 공격 때문일 것이다. 당시 소련 정부가 비밀리에 실험한 군사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도 눈사태, UFO, 초저주파 불가청음의 영향, 부패작용 등 다양한 가설이 떠들고 있지만 모두 밝혀진 바 없는 가설일 뿐이야.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는 디아틀로프 사건을 단순히 조난사고라고 발표한 후 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1급 비밀로 미공개 처리해버리기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사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추측과 설을 내놓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해. 먼저 이 사건의 가설 첫 번째는 환각이야. 미국의 칼럼니스트 마크 모프로는은 독초에 취해 환각에 빠진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어. 근거로 캠프 주변에 자라고 있는 많은 독초들과 추위를 이겨내려고 불을 피워 독초들을 태운 흔적을 제시한 거야. 그러나 나중에 발견된 대원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죽은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반론이 나와 이 주장은 무시되었어. 두 번째는 원주민의 공격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원주민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부 시신이 교통사고에 버금갈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역시 무시되었던 주장이야. 거기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스키어 대부분이 지역 원주민들이었으므로 원주민들이 이들을 죽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지. 세 번째 주장은 출발 당일에 발열 증세를 보여 하차한 덕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원 유리 유딘이 한 주장으로 군사실험이라는 가설이야. 그는 이게 다 당시 소련의 비밀무기 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냉전 시기였는데다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묵살되었어. 그는 당시에는 군사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다시 한 인터뷰에서는 군사무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어. 또 하나, 유력시되는 가설 중 하나는 텐트 내부에 설치된 난방용 스토브의 배기구가 갑자기 막혀서 텐트가 연기로 가득 탔다는 설이야. 이 가설은 텐트에 설치된 원통형 배기가 찍혀있는 사진이 뒷받침해주고 있어. 어떤 이유로 한밤중에 연기가 텐트 안으로 역류해 사람들이 급히 텐트 밖으로 피신했다는 거지. 텐트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내부에서 낸 칼자국과 탈출한 몇 명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황이 이것으로 설명돼. 그 와중에 옷가지를 비롯한 텐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들은 계곡 밑으로 내려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모아 불을 피웠고 조난을 알리기 위해 그중 몇 명이 남은 사람들의 옷을 모아서 입고 가다가 돌무더기가 섞인 눈사태에 휘말려 사망하고 얇은 옷만 입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불이 꺼지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최근에는 초저주파 불가청음의 영향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어.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청각 기관을 자극하는 기는 마찬가지라 초저주파 불가청 대역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공포심을 자극받는다는 주장이야. 즉, 멀리서 일어난 눈사태나 숲속의 소리가 불가청음으로 전해져서 무의식적인 공포가 자극되었고, 예민한 대원 한두 명이 패닉에 빠져 텐트를 부수고 도망치고 결국 다른 일행들까지 전부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가설인데, 하룻밤 정도로 9명이 한꺼번에 패닉에 빠졌다는 설은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해. 그 밖에도 몸싸움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어. 그러다 2021년에 스위스의 두 학자가 눈사태 때문이고 급하게 일어나느라 텐트를 버리고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어. 지금까지 제일 설득력 있고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묻혀있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like her 듣고 오늘의 코드 제로하는 시간 가져볼게. 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real relationship. Oh no.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Say that I'm gonna be single for life, but she's so pretty and nice. So I make just one exception, but I find that eventually I'm not her type. Maybe that's the reason why. That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they'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they'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2009년) 사건 50주기를 맞이해 동료 9명의 무덤을 찾은 유일한 생존자 유리유디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 내가 신에게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라는 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라고. 그리고 유디는 2013년 4월 27일 진실을 알지 못한 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살면서 묻고 싶지만 물어볼 수도 없는 진실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왜 죽었을지,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과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답을 속 시원히 내놓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그러나 이젠 만날 수도 없고 서로 다른 길에 들어섰기에 알고 싶은 그날의 진실들을 끝끝내 알지 못하는 채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사건에 대한 답을 찾을 순 없어도 이번 사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엔 아직 남아있다면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코드를 제로시키러 만나자. 지금까지 제작 연출 성다정, 기술 김서연, 진행은 코드를 제로하는 미스터키 미키 김민경이었습니다. 클로저 안녕. 이상으로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